여기 과천시에 있는 국립과천과학관에 나와 있는데요. 국립과천과학관은 2008년에 개관되어 우리나라 대표 과학관으로 손꼽히는 과학관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행사, 전시를 진행하고 있어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곳이라 하는데요. 그런데 이곳에도 세금이 쓰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이 사실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남경욱 선생님과 이선자 선생님을 뵈어 인터뷰를 하려 하는데요.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은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어떤 일을 하시나요? 네. 저는 과천과학관에서 과학 관련된 전시를 기획하거나 교육, 문화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국립과천과학관과 공공기관에서 세금이 쓰인다 들었는데요. 선생님이 일하시는 분야에서는 어느 곳에 세금이 쓰이고 그 가치는 얼마나 되나요? 네. 저희 국립과천과학관은 국가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갖고 있는 세금, 모았던 세금을 모두 다 활용해서 국가기관에서 만든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국립과천과학관에 일하시는 분들이 300명 정도 되는데 이 300분이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널리 알리고 과학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죠. 세금으로 모여진 그런 예산을 가지고 전시관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와서 이제 여러 가지 시험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시험 프로그램들도 해주고. 국립과천과학관에 특히나 많은 세금이 쓰이고 많이 올라오고요. 그러면 이런 세금을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 돌아오나요? 저 이제 아무래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문화시설 이런 데 많이 갔나요? 박물관도 가고 미술관도 가고 과학관도 있는데, 근데 이제 과학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한테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여러 가지 과학기술의 성과들, 그다음에 과학기술에 대한 어떤 지식들 이런 것들 여기 와서 직접 체험도 하고 시험도 해보고 할 수 있는 게 아주 우리 생활 속에서 이렇게 쓰이고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느껴지는데요. 어린이 여러분, 세금은 어려운 개념이 아닌 우리가 가는 과학관이 잘 오는데도 도와주는 친구 같은 존재랍니다. 남경욱 선생님 인터뷰에 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세륜이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굉장히 재미있는 역사적인 사례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립과천과학관에 있는 한국과학문명관에 오시면은 추구기를 볼 수 있어요. 네. 여러분도 추구기 잘 알고 있죠? 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가장 첫 번째로 만들어진 그렇죠? 우량계죠? 네. 이게 이제 추구기인데 이게 만들어진 이유가 보통은 농업을 하기 위해서 비가 얼마나 많이 내리는지 그 비의 양을 재서 농업을 하기 위해서 추구기를 개발했다고 하잖아요. 또 다른 또 이유가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 세종 시대에 세종의 아들이신 문종이 이 추구기를 개발했어요. 흔히들 이제 장영실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추구기를 개발했다고 생각하지만은 장영실이 물론 이 추구기를 만들 때 같이 참여를 했지만 이 아이디어는 기본적으로 세종의 아들이신 문종이 개발을 했고요. 근데 이 추구기를 처음에 발명을 할 때 어떤 생각으로 발명을 했냐면은 그 비가 얼마나 내리냐에 따라서 사실은 농업의 생산량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은 어때요?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은 많이 기울어지니까 그렇죠? 농산물의 더 늘어날 수가 있죠. 쌀의 생산이 늘어나고 쌀의 생산량이 늘어나면은 네. 그만큼 부분을 높은 그러면 나라의 세금도 그렇죠. 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국가에서 그 나라에서
나라를 운영하려면 세금을 걷어야 되고 그 세금이 걷어져서 그 백성들한테 다시 또 좋은 이제 어떤 행사를 제공해주고 이렇게 과학관도 만들고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세금을 책정을 할 때 똑같이 책정을 해버리면은 어느 지역에는 그 해에 비가 많이 오고 땅이 기록해서 농산물이 생산물이 많아지고 어떤 지역은 비가 안 오고 메말라서 풍작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다 세금을 내라고 하면은 풍년이 그 지역에서는 세금 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더 낼 수도 있겠죠. 근데 풍작이 있는 곳 지역에서는 어떻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굉장히 힘들겠잖아요. 백성 입장에서는 똑같은 세금을 내야 되는데 내가 먹을 것도 없는데 힘작이라서 세금을 내야 되니 힘들잖아요. 이런 형평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시국기를 개발했다고 해요. 그래서 비가 많이 내린 지역에서는 그만큼 이제 기록들이 계속 쌓이잖아요. 그러면 비가 많이 요만큼 오면은 요만큼의 농산물들의 생산량이 늘어나고 비가 적게 오면은 그 세금이 그만큼 더 적게 매겨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백성들한테 다 형평성 있는 그러한 세금을 내도록 하고 백성들도 결국에는 세금을 내면서도 자기의 삶과 자기의 생활과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국비를 만들었고 그리고 시국비가 15세기 세종 때 만들어졌지만 그 이후에 후기 때까지도 계속 만들어서 지역 곳곳에 지금의 말하는 단청 같은 데에다가 이렇게 앉아놓고 비가 오는 양을 매년 재서 그거를 이제 정부에다가 중앙정부에다가 보고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세금을 내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이렇게 세금이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처음 알았는데요. 네. 제가 지금까지 추구기는 그냥 이렇게 비의 양만 측정하는 기구라고 알았었는데 세금과도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세금이 우리 생활 속에 정말 많은 곳에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제 어린이 기자로서 계층의 어린이 기자로서 세금들이 어떻게 쓰이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 그 세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이런 것들을 관심을 많이 갖는데 세금을 어떻게 책정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잘 사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조금 이제 형편이 어려운 조금 세금을 적게 내면서 이렇게 국제국가로서 우리나라를 만드는데 국세청에서 거두는 세금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도 나중에 이제 세린이들한테 공부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선생님은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선생님은 우선 전공을 얘기하자면 생명과학 전공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제 생명과학이라고 하면 이제 생명을 다루는 그런 이제 과학인데 그 영역이 뭐 인체도 있고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우리 뭐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그런 이제 미생물 크게는 이제 생명을 이제 네 가지로 다루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식물 쪽 전공을 했어요. 식물도 그 중에서 왜 식물 유용식물이라 그래서 약용식물이라고 표현하면 더 나을 것 같아요. 몸에 좋은 성분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 성분들을 높일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과학관에서 하는 일은 우리 과천과학관은 되게 종합과학관이잖아. 뭐 공룡도 있고 우주도 있고 뭐 전통과학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뭐 물화생지 같은 과학 원리도 있고 이제 다양한 이제 종합과학관인데 그 중에서 선생님은 이제 바이오 파트 생명을 다루는 그쪽 파트에 어떤 이제 뭐 재밌는 교육 프로그램이라던가 그 다음에 아까 저기서 봤던 전시품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강연도 하고 책도 쓰고 그런 일들을 하는데 이제 과학자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지훈이 같은 그런 이제 학생 일반 시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과학자들을 직접적으로 만날 기회는 되게 적어요. 그래서 그런 중간에서 역할, 과학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역할은
이제 과학자들이랑 우리는 시민들 사이에 과학을 쉽고 재밌게 전달을 해주는 그런 이제 브릿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국립과천과학관과 공공기관에서 세금이 쓰인다 들었는데요. 선생님이 일하시는 분야에서는 어느 곳에 세금이 쓰이고 또 그 가짓수는 얼마나 되나요? 지금 과학관에서 선생님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다 이제 국가 세금으로 쓰이고 있는 거고, 사실은 뭐 아까 본 그런 전시품 만드는 거, 그다음에 이제 뭐 교육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어떤 뭐 재료 같은 것들, 그리고 이 큰 과학관을 운영하는 이제 뭐 전시품 이런 시설들도 있지만 뭐 인력들, 선생님 월급도 국가 세금으로 받고, 그래서 과학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보면 쉬울 것 같아요. 네. 국립과천과학관에 이렇게나 많은 세금이 쓰이고 있다니 놀라운데요. 그러면 이 세금은 우리에게 어떤 혜택으로 돌아오나요? 그거는 우리 지윤이 친구가 과학관에 와서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과학관에 왔을 때 어떤 걸 느껴요? 그리고 과학관에 왜 오는지, 뭐가 하고 싶어서 오는지, 또 왔는데 뭐 실망을 하고 갈 수도 있지만 뭐 얻어받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혜택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는 과학 기술에 대한 과학 기술뿐만 아니라 일반 과학에 대한 이제 경험. 어디서 뭐 학교나 뭐 다른 데서 해보지 못하는 이제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미래의 과학, 미래 세상을 조금 상상을 해볼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런 어마어마한 기술이 있네. 우리가 이 기술을 가지고 앞으로는 이제 또 이 기술에서 어떻게 또 더 발전을 해서 어떤 기술이 탄생을 해서 우리가 어떤 미래 세상에 살겠구나라는 그런 이제 상상, 호기심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해주는 이제 그게 이제 혜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느껴요? 네, 저도 그렇게 느끼거든요. 세금이 우리 생활 속에 이렇게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느껴지는데요. 어린이 여러분, 세금은 어려운 개념이 아닌 우리가 가는 과학관이 잘 운영되도록 도와주는 친구 같은 존재랍니다. 김선다 선생님, 인터뷰에 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세륜이들에게 할 말씀 부탁드려요. 너무 잘한다. 꼭 세륜이한테 해야지 될까? 세금에 대해 관심 있는 친구들 세륜이라 불러요. 알아. 세금에 대해서 세륜이들한테 좀 재밌는 앞으로의 뭐 관심을 가지라고. 우리 지은이 친구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이 모든 대한민국의 세륜이들이 본인이 내는 세금이 부모님들이 내는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는 않는구나. 아마 아빠도 그렇고 분명히 대한민국 세금 이거 어디로 새나가고 있는 거야 이런 말들을 아마 많이 할 거예요. 뭐 공무원들이 이제 어떤 일을 하나 이런 얘기 많이 할 텐데 생각지도 못한 정말 왔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국가의 세금으로 이루어진다라고 걸 오늘 느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금 선생님도 이제 세금에 대한 정확한 이제 그거에 대한 공부는 안 해봤지만 더 이제 공무원으로서 국민들의 세금이 이제 조금 더 알차게 낭비 없이 쓸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꼭 국가 공무원이 되지 않더라도 세금은 어디든지 다 낼 만큼 내야 되고 어딘가에는 또 그 혜택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런 이제 세금에 돌아가는 어떤 순환 이런 것들도 공부 많이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 이쪽은 너무 어렵다. 마지막에 인사해 주시죠. 어떻게? 안녕. 안녕.